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온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연말에 들어서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만이 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표를 자세히 봤더니 고용 시장 악화 우려감이 불식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더니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2주 이상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를 봤더니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산타랠리 시동이 꺼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거래량 자체가 워낙 많이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증시가 1년 중에 가장 따분한 때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크리스마스 때 다시금 상승 추세 보여주면서 99,000달러 선까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으로서는 95,000달러 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미국산 원유 자체 수요가 워낙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군 이제 북한군 보급선까지 끊기면서 식수마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병력 자체가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3,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식수 문제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맵을 열어서 간밤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는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밤 뉴욕 증시를 봤을 때는 대부분 종목군들에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4일에 급상한 상태를 보여줬는데 현재 주가는 1.76% 떨어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다시 한 번 더 리콜을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현재 1.76%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파업 여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87%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0.2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가 올 한 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가 바로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M7 종목 중에 유일하게 애플만이 0.32%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함께 하락을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 레이벨 스마트 안경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글로벌 소식 이야기들 잠시 후 김혜연 캐스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하면서 2만 선 겨우 방어하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04%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6천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43,326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탄절 연휴가 지나고 맞이하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의 출회로 다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임 이어가다가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뉴욕 증시 내 기관 투자자들은 소극적으로 거래 중이고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와중에 1년 중 가장
졸린 때라고 불린 만큼 시장이 한산한 오늘, 이 산타랠리의 지속 여부에 우려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자,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보겠습니다. 4.579%로 오늘 0.17% 하락하며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03%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5,175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는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죠. 0.77% 하락하면서 배럴당 69.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세 보인 가운데 애플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은 0.32% 상승하면서 259.0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장중에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60.1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웨드부시는 2025년까지 성장을 촉진할 혁신적인 AI 기반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기대하면서 목표 가격을 30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2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139.93달러 만들어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2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438.11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알파벳도 오늘 소폭 하락했죠. 0.26% 하락하면서 195.6달러 만들어냈는데요. 애플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과 관련된 미국 반독점 재판에 지지 표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0.87%,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27.0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0.72%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는 1.76% 하락하면서 454.1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7% 넘게 급등했었던 테슬라의 주가,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ESAI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배터리 제조업체인 SESAI의 주가 장중 사상 최대 168%나 급등하는 등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회사의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4일간의 상승세 동안 무려 주가가 30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SESAI는 MIT 출신의 치차오 후 박사가 2012년 설립한 배터리 스타트업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사명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었는데요. 이후에 현재 사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이전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SESAI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 SK가 이 SESAI의 주식 4억 2,400만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튬 메탈 기업인 SESAI는 UAM과 ESS 시장의 진출까지 선언한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쿨러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40%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우주 기술 기업 쿨러 테크놀로지는요, 목요일에 약 2,100만 달러 상당의 217.18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힌 후에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전에는 43%까지 상승하는 기록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의 위성용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기도 하는 이 회사는 미국에서는 배터리 검증 솔루션 업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와의 배터리셀 첨단 자동 검사 시스템 계약 일환으로 국내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검증하기도 한 회사죠. 쿨러는 12월 4일에 새로운 비트코인 재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요. 그날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10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현재는 그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쿨러가 새로 인수한 비트코인은 코인당 평균 가격이 약 9만 6천 달러 선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잉여 현금의 최대 9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니웰 인터내셔널입니다. 1.29%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항공, 운송 분야의 다양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 오늘 다우지수 종목 중에 주도주로 꼽혔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는 소폭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증권사 제프리스는 허니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보유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목표 가격을 $220에서 $2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허니웰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8.5%의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요. 허니웰의 다양한 사업부 중 현재 항공우주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허니웰은 40년 연속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왔고요. 재무 건전성 부문에서 견고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오늘 살펴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중. 이제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를 살펴봤더니 정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뉴욕에는 산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쉬고 돌아왔던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살펴봤더니 전약 후강의 형태로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뭐 산타랠리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 기준으로 이제 5거래, 그다음에 이제 새로 해가 넘어가면 2거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날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24일부터 해서 1월 3일까지 기간이 이제 산타랠리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12월 24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좀 강한 흐름세를 보였고요. 뭐 전일 증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8일 날 미국 12월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지금 뭐 충분히 만회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M7을 비롯한 이제 대형 빅테크가 이런 지금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조금 나빠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좀 있긴 했었지만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우려보다는 이제 내년도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시장을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경제 상황이 골디락스에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높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한 1.8% 그 전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틀란트 연은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GDP 나우 같은 경우도 4분기 GDP 성장률을 3.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도 여전히 경제가 호황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연준에서도 내년도 GDP 성장률을 지난 12월 FOMC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만큼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좀 암정화를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1월 PCE 물가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 2.5%를 하회하면서 지금 물가 수준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출범 기대감도 미국 증시에서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여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세 인상이나 아니면 뭐 감세를 통해서 미국 내의 경기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지금 미국 증시에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하락분이 오로지 다 지금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이제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따지자 보면은 이 관세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까지 완화해준다라고 하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약세를 자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테슬라 강세 분위기 연출하고 있더니 24일에는 테슬라 주가가 7% 이 정도대로 올라오게 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살펴봤더니 이 현대차에서 전기차 어댑터를 배포를 하는데 그게 또 테슬라용이라고 해서 주가가 또 상승분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도지의 수장도 맡게 되고 트럼프 쪽에서는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테슬라 내년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테슬라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큰 폭으로 오른 게 이제 현대차 영향이 좀 크죠. 특히 전기차의 이제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 이제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충전 인프라가 미국 내에 한 6,500개 곳에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타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충전소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이 한 1%가 차지하지 않을 만큼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런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 여타 브랜드들이 테슬라의 이제 NACS의 이제 충전 규격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현대차가 이런 테슬라용 이제 충전 어댑터를 무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 지금 현대차가 판매를 한 그 전기차가 뭐 아이오닉 시리즈가 한 11만 대가 넘게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전기 충전 관련된 매출도 같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32년도까지 이런 이제 충전 관련된 매출을 54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밝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뭐 충전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움직인 거는 뭐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한 180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0만 대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그런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판매보다는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어떤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GM이 갖고 있는 크루즈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을 중단시켰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GM이 크루즈에서 손을 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구글의 웨이모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티브라는 그런 이제 회사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주행을 이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크진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각 회사만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많이 이제 투자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그만큼 관련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런 테슬라의 그 주가 상승률이 과연 올해만큼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약간은 좀 퀘스천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올해 주가가 급등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이 높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뭐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인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자율주행을 허용을 했다가 만약 인명사고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 IRA 법안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된 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뭐 유럽 시장 내에서도 지금 판매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도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이제 추격이 뭐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뭐 테슬라의 실적 자체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자체가 잘 팔리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 그리고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내년에 1월 20일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상승 기대감 그대로 쭉 지속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어쨌든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잘 나와야 되는데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도 혹시 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 계속 찍혀 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또 테슬라 뒤를 잇는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 1위가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사실 뭐 올해 초까지만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올해를 계속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브로드컴이라는 강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맞춤형 설계 반도체 칩을 사야 된다라면서 브로드컴이 또 지금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2025년도 탑픽주로 꼽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내년 엔비디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랐기 네. 때문에 상승률 자체는 뭐 이렇게 조금 제한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연초 대비로 보면 이제 180% 넘는 상승세를 보일 만큼 상당히 올해 이제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주가가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계속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해도 매출이 350억 달러, 뭐 전년 대비 9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뭐 이제 뭐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시가총액도 지금 3조 4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애플이 3조 9천억 달러에 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뭐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엔비디아에 투자한 금액이 이제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건 뭐 테슬라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AI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AI 관련된 부분은 뭐 단순하게 뭐 그냥 트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 AI다라고 보면 각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AI에 대한 투자는 뭐 이제는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수록 엔비디아의 AI 칩은 이제 필수적으로 더 활용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이런 시장 확대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 내에서 조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생성형 AI에서는 절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현형 시장에서는 다른 이제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칩 중에 한 40%가 지금 추론형 AI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론형 AI가 상대적으로 생성형 AI에 비해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조금은 낮습니다. 뭐 둘 다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론형 칩 쪽으로는 여러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하이퍼스케일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빅테크 같은 기업들도 자체 칩을 만드는데 이게 생성형 AI 칩이다라기보다는 추론형 AI에 활용을 하기 위한 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추론형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칩과 같이 맞물려야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도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거는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출현형 AI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새롭게 부각이 받는 게 이제 브로드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관련된 이런 반도체 중심에서 이제 성장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집적 그런 이제 반도체 설계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 AI와 클라우드 관련된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브로드컴과의 이런 이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출원형 시장이 계속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출원형 AI 칩의 매출 규모가 한 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향후 2030년 정도에는 1,430억 달러로 건 20배 넘는 그런 이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원형 AI 시장이 증가할수록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브로드컴이 모든 시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지금 출원형 AI 관련된 칩들은 국내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는 보이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출원형 AI가 확대되는 그런 이제 시점에선 아마 좀 더 많은 회사로 다변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후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출원형 AI가 증가할수록 브로드컴에 대한 입지 또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자면 참 이 테슬라가 지금 질주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사실상 시가총액 1위는 애플입니다. 애플 봤더니 이제 주가가 이제 4조,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4조 달러까지 이제 정말 한 발 앞만 남겨둔 상황인데 사실상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찾아봤더니 아이폰에 AI가 탑재된다.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나온 속보는 워낙 예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는 모멘텀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걸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어저께 기준으로 이제 3조 9,15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 달러에 이제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애플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기능에 대한 이런 기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애플의 AI 기능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금 베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접속을 하는 형태로 되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글은 안 되고 영어로 쓰면 되는 거고요. 저희 아들도 지금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써보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같이 지금 시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에서 말로 쓴다라는 게 상당히 좀 강점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이제 AI를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나온다라기보다는 아마 지금은 베타 버전이고 아마 내년에 정식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선 좀 더 반응을 좀 더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에서만 지금 AI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에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AI가 이제 본격화돼서 관심들이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이폰의 판매도 좀 같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연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AI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애플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폰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폰보다는 사용할 수 없는 폰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AI가 보다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 향후에 아이폰 중에 이제 최첨단 사양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의 판매가 지금보다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의 이제 시총 4조 원 돌파는 아마 내년 초 정도, 내년 1월 중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지금 호황을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 주가도 그런 흐름에 같이
편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산타랠리가 끝나는 시점 정도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써봤더니 사용자들이 이거 굉장히 좋다, 나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정식 도입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는 일단 이 연말 랠리를 지나고 나서 내년 초쯤에는 시가총액 4조 달러까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CNBC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월에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의 취임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B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1%는 트럼프가 경제와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트럼프의 인공지능 개발과 정책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57%는 트럼프와 그가 임명한 인사들을 신뢰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쟁점인 관세에 관해 미국 경제와 근로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 또는 방해가 될지 묻는 질문에는 50대 50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로 떠오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확실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8%의 응답자는 그다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M7 종목들의 상승세와 대형 기술주 선호 현상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서 이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8일에서 14일 주간 191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직전주 수정치 대비 4만 6천 건, 시장 전망치는 1만 1,000건 상회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를 하회했는데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해고된 근로자들의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둔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건 일부는 신청 자격이 없고 일부는 자격은 있지만 신청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고용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최대 4%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6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8% 내린 95,6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성탄절 전날이었던 24일 99,800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10여 시간 만인 25일 오전 5시쯤부터 하락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는 95,000달러 선에 가까워졌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나 날아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하락세는 좀 단기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2월의 끝, 연말을 맞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게 된 점, 무엇보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S&P 500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견조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투자 열의가 역설적으로 그가 비난해왔던 청정에너지 산업의 호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열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가 수년간 비난해온 청정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AI와 가상화폐 사업이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기존 화석 연료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부랴부랴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완공까지는 최소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에너지 부족 현상이 시장에는 선반영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청정 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ETF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청정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취임 후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 왔죠.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의 기후법이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지지하자 전기차에 대한 입장도 완화했다면서 이 비판적인 청정에너지에 대한 입장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난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공무원 원격 근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우선 연방 공무원들의 거센 반대와 노조와 정부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의 지난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방 공무원의 46%가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전체 공무원의 약 10%는 아예 전면 원격 근무로 지정된 직무를 맡고 있어서 공식 근무지가 자택이거나 정부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임대 공간인 상황입니다. 이 복귀를 하려고 해도 일할 공간이 없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은 자녀 돌봄과 출근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예 퇴직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공무원이 그만둔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의 군사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이 될 일론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주장하던 개편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없애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편이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키움 글로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맞춤형 반도체 관한 리포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픈 AI에서 나오는 이 챗 GPT, 여기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픈 AI는 이렇게
창이 뜹니다. 생각 중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추론형 AI입니다. 추론형 AI는 일반 기존 생성형 AI와의 다르게 차별화된 판단과 고민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론형 AI 같은 경우엔 기존 생성형 AI와 다른 부분이 이 판단력 자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생성형 AI를 살펴봤을 때 맛집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은 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추론형 AI를 살펴봤을 때는 맛집이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한 뒤에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추론형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 이 빅테크 쪽에서는 훨씬 더 고급 모델인 이 추론형 AI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 현재 이렇게 추론형 AI 기술 개발에 이게 현재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맞춤형 반도체가 왜 언급이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반도체라고 봤을 때는 특정한 알고리즘이라던가 이 특정한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이렇게 양대 산맥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기업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범용형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추론형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이렇게 커스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에서 주력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형 반도체 대비했을 때는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커스텀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에게 맞는 그 모델 연식으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형 AI 모델의 성능 향상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커스텀 반도체입니다. 일단 각 기업들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머신러닝을 위해서 자체 설계된 이 커스텀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미나이 2.0 학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추론형 AI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전용 이 커스텀 반도체를 활용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을 훈련을 하고 추론을 함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프로젝트로 서버용 AI 커스텀 반도체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테슬라에서 쓰고 있는 이 반도체입니다. 커스텀 반도체인데 이 FSD 전용 커스텀 반도체로 자율주행 판단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넓은 길을 알아야 되고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커스텀보다는 조금 더 한쪽 비중에만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FSD 전용으로 해서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여러 세대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구글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과 저비용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체 개발하는 커스텀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커스텀을 했기 때문에 필수 회로로만 설계가 됐습니다. 필수 회로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해서 작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소화된 설계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연산 속도 자체가 일반 범용 반도체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연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자체를 많이 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력 절감 효과까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시너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로봇 산업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가볍고 작기 때문에 로봇에 있어서는 좀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로봇 자체를 무겁게 만들면 무겁게 만들수록 가격도 점점 더 떨어지고 성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테슬라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런 곳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굉장히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주위 환경을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빠른 이 커스텀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입장에서는 워낙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좋은 이 커스텀 반도체를 쓰고 그리고 가동 시간 자체를 워낙 크게 연장할 수 있어서 이 로봇 산업 안에서는 커스텀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로 봤을 때는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휴머노이드 그리고 군사와 방위 로봇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컴퓨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디 컴퓨팅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로컬 기기,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IoT 장치 이런 곳에서 데이터가 직접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스텀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효율적인 연산으로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처리까지 가능할 수가 있고요. 저전력 설계로 전력 소모 감소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브로드컴까지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